세 번째 이슈, 전방 추돌 장치입니다. 우리 류최고 의원님, 네. 지난번에 버스 기사 사고 알고 계시죠? 아, 저는요, 네. 이 졸음운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옛날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운전할 때 졸릴 때 있죠? 아, 그럼요. 졸릴 때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깜빡하죠. 네, 근데 운전기사, 그러니까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요, 쉬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한번 고속버스를 타고 야간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저씨 바로 뒤에 앉았거든요. 네. 근데 아저씨가 눈을 감고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 야간 운전 밤에. 와, 제가 아저씨 바로 뒤에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눈을 감고 이러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야, 아찔하셨겠네요. 아, 저 깨웠죠. 오. 저는 깨웠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창작하고 추돌 경고 장치 같은 네. 그런 걸 구매 유도를 할 거다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장치가 진짜 효능이 있는지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죠. 아, 저는 정말.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 지난번 버스 기사 사고 이후로 이제 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자, 그러면 전방 추돌 장치를 달아가지고 뭔가 차선을 벗어나거나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경보를 알리는 장치를 다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자라고 네. 상당히 즉흥적으로 의견을 내셨었죠.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예산을 따져봤었더니만 이 예산을 전국의 고속버스들에게 전방 추돌 장치를 부착하는 예산이 750억 원이 든다 그래요. 750억 원요. 예, 그 예산 그런데 대부분은 국가에서 40%. 이게 모두 다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차량에. 예, 모든 차량에. 어. 국가가 40%를 대고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보조하고 사업자들이 20%를 부담하면 된다. 이건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과연 전방 추돌 장치만 달게 되면 이런 고속도로의 위험한 사고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이게 휴식. 근원적인 처방인가요? 휴식. 뭐가 먼저죠, 그럼? 그래서 의무휴식제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의무휴식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안 지켜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계 플러스 의무휴식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게 정말로 완전히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면 어떨까? 지금 과징금이요 180만 원 과징금이거든요. 네. 전 좀 더 셌으면 좋겠어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뭐가 우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간다. 네. 자,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약간 다른 생각이 드는 네. 것이 과연 이 사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네. 이걸 기계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난 후에 여러 언론들에서 그 고속버스 운전 기사들이 하루를 한번 취재하는 기사가 좀 많이 있었어요. 루포섬으로. 근데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꽤 오래됐죠. 제가 이 기사 엄청 오래전부터 봤던 것 이게요, 같아요. 과거에 법안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법안이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문제가 생기면은 우악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우악 했다가 다시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가 먼저냐고 했죠. 네. 전 먼저가 뭔지 찾았습니다. 뭐죠? 실행. 실행. 그렇죠. 강력한 실행. 실행. 뭐든지 뭐 장착도 좋고요. 네. 쉬는 것도 좋고요. 징계도 좋고요. 네. 실행. 확실한 실행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방 추돌 장치 기계로만 제도로만 단순화해서 하려고는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행이 담보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번에 실행이 담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번째 이슈 재협상입니다. 이게요. 이번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대통령이. 네, 다녀오고 난 뒤에 잘 다녀왔다라고 되게 극찬을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엄청 대한미국 성공했다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뭐 실수였다고 하니까. 아니 실수라고 해도 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적으니까 저는 너무 걱정돼서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정말 걱정된 마음에 대한민국이라고는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요 FTA 개정 협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FTA 개정 협상이 미국에서 들어오니까요. 문 정부 외교 무능의 질타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더 이상한 건 청와대는 재협상에 합의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확한 워딩 자체는 맞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통상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요. 저도 기사를 자세히 찾아봤어요. 네.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하나, 과연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봤었는데 네. 통상법적인 용어로는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럼요. 개정과 수정이 있을 뿐이고 네. 한미 FTA를
이제 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쪽에서 한 당사자가 먼저 한미 FTA를 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네.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 상태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 개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자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근데 말장난 아닌가요? 근데 사실? 미국이 지금 한 해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 네.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뭐 하고 오신 거예요? 한미 관계에서 있어서 주도권을 뭐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잘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주도권 그리고 확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너무 환영했다. 환대해줬다. 예. 저는 그 대사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어떤 민주당 측에서 나오셨던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봐라 무슨 소리냐 트럼프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사실 저는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사실 트럼프는 통상법적인 용어가 아닌 재협상이라고 우리한테 확 와닿는 용어를 질러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건 재협상이라는 건 통상법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저쪽에서 개정 요청을 한 거고 우리가 개정 요청에 동의해야지만 협의가 돼서 개정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가 아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사항인지 이렇게 말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인지 지금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기사를 보고 드디어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폼을 열었구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 인식을. 우린 다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군요. 하긴 그 댓글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했던 말 그대로 뭐가 재협상 요구냐? 다시 한번 논의를 요청한 거 아니냐? 왜 이러냐 기레기들아 하면서 또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한 분이 있어요. 정치인. 누구죠? 전 무조건 안철수 의원. 아, 안철수 왜요? 지금 전 대표. 왜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거 조작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16일간 안 나타나다가 네. 맛집을 갔죠. 그랬죠. 속초에. 전 그게 더 이상해요. 그렇죠. 한마디 하실 법하죠. 이 상당히 FTA. 네, 그런데 지금 FTA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영어의 해석 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문을 하고 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 정확한 용어로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과연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 이후에 미국이 뭐가 해야만 있느냐.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 재협상, 사드 배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있을까요? 저는 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계속 청구서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재협상이나 개정 협상 요구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설득한다면 미국에서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정부의 현실 인식이 정말 우려스럽더라고요. 저도 너무 걱정됩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개정 협상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업가다. 그렇죠. 다시 떠올려 보면요.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가 되었을 때 걱정스러운 거 방위비, 그렇죠. FTA, 네. 그리고 재청구 등에 대한 걱정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 처음에 들어와서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녀와서 우리는 잘 지낸다고 했고요. 다녀온 지 거의 며칠 만에 이런 거 보니까요.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FTA를 그러면 개정을 해서 뭔가를 바꾼다고 한다면 이게 FTA가 말 그대로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자유롭게 세금 없이 좀 더 공정하게 무역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하고 좀 더 공정하게 무역을 하게 되면 뭐가 나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공정하게 막 들어오겠죠. 아하. 농산물 같은 경우 다 경쟁이 들어올 안 되겠네요. 다 들어올 수 있죠. 우리 농촌 큰일 나겠네요. 사실요. 미국 체리 이런 거 있죠. 네. 아주 맛있어요. 저도 미국 한번 가봤는데 정말 맞아요. 맛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초콜릿 크기 보셨어요? 어, 무기처럼 생겼어요. 이만해요. 예. 이만한 초콜릿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 싸죠. 2,000원이에요. 초콜릿으로 딱 때리면 진짜 머리가 엄청 아플 정도로 크고 두꺼운 게 2,000원. 맞아. 그거 먹으면 안 돼. 팝콘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3,000원이에요. 경쟁이 안 되겠네요. 경쟁이 안 되죠. 소세지. 아하. 경쟁이 그러니까 안 사실 되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열어주는 길로 가는 근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계속 싸게 팔다가 네. 어느 날 수출 안 하면 어떡해요? 우린 이미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달라는 거. 만드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달란으로 줘야죠. 좀 주세요. 거의 그 분위기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이슈, 탁현민입니다. 네. 탁현민. 네. 여성으로서 상당히 분노하실 것 같은데. 왜 아직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일 잘한대요. 그런데요. 분명히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기준을 5가지를 만들었었고요. 아니, 그거 깨진 지 언젠데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단어 안 돼요. 앵커 예. 자리에 있을 땐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5가지 기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성평등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탁현민이 어떤 일을 잘하는 행정관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자질론을 정말 꼭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께 제가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가서 한마디 좀 하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청와대에서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10년 전 일이고 이미 다 뉘우쳤다. 그리고 또 탁현민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이해하고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묵자업, 근주자적. 까마귀 노르는데 백문이가 가지 마라. 그리고 유유상종. 마무리해 주세요.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요. 자,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이슈 5개를 숨가쁘게 그리고 한번 재미있게 콕콕 집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5가지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전 잘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패널 자리에 있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른 점도 있고 당황스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고 또 수도권과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는 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말로써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뭔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려스러운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말의 정치, 말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자칫 우리나라 농어촌이 피폐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원전 문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문제죠. 전방 추돌 장치, 그다음 탁현민의 인사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는 많은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게 과연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담론이 성숙돼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상적인 구호, 선동적인 구호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몇 년 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사회를 바라보면서 담론을 성숙화시키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성숙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뭐 실수였다고 하니까. 아니 실수라고 해도 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적으니까 저는 너무 걱정돼서.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정말 걱정된 마음에 대한민국이라고는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요 FTA 개정 협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FTA 개정 협상이 미국에서 들어오니까요. 문 정부 외교 무능의 질타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더 이상한 건 청와대는 재협상에 합의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확한 워딩 자체는 맞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통상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요. 저도 기사를 자세히 찾아봤어요. 네.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하는 제가 뭐냐면요. 이런 장치가 진짜 효능이 있는지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지난번 버스 기사 사고 이후로 이제 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자 그러면 전방 추돌 장치를 달아가지고 뭔가 차선을 벗어나거나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경보를 알리는 장치를 다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자라고 상당히 즉흥적으로 의견을 내셨었죠.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예산을 따져봤었더니만 이 예산을
전국의 고속버스들에게 전방 추돌 장치를 부착하는 예산이 750억 원이 든다 그래요. 750억 원요. 예, 그 예산 그런데 대부분은 국가에서 40%. 이게 모두 다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차량에. 예, 모든 차량에. 어. 국가가 40%를 대고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보조하고 사업자들이 20%를 부담하면 된다. 이건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과연 전방 추돌 장치만 달게 되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전방 추돌 장치입니다. 우리 류최구 의원님, 네. 지난번에 버스 기사 사고 알고 계시죠? 아, 저는요. 네. 이 졸음 운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옛날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운전할 때 졸릴 때 있죠. 아, 그럼요. 졸릴 때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깜빡하죠. 네, 근데 운전기사, 그러니까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요, 쉬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한번 고속버스를 타고 야간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저씨 바로 뒤에 앉았거든요. 네. 근데 아저씨가 눈을 감고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 야간 운전 밤에. 와, 제가 아저씨 바로 뒤에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눈을 감고 이러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야, 아찔하셨겠네요. 아, 저 깨웠죠. 오. 저는 깨웠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창작하고 추돌 경고 장치 같은 네. 그런 걸 구매 유도를 할 거다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문제 이런 고속도로에 위험한 사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이게 휴식. 근원적인 처방인가요? 휴식. 뭐가 먼저죠, 그럼? 그래서 의무 휴식제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의무 휴식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안 지켜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계 플러스 의무 휴식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게 정말로 완전히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면 어떨까? 지금 과징금이요 180만 원 과징금이거든요. 네. 전 좀 더 셌으면 좋겠어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뭐가 우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간다. 네. 자,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약간 다른 생각이 드는 네. 것이 과연 이 사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네. 이걸 기계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난 후에 여러 언론들에서 그 고속버스 운전 기사들이 하루를 한번 취재하는 기사가 좀 많이 있었어요. 르포섬을. 근데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꽤 오래됐죠. 제가 이 기사 엄청 오래전부터 봤던 것 이게요. 같아요. 과거에 법안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법안이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문제가 생기면은 우악 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우악 했다가 다시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가 먼저냐고 했죠. 네. 전 먼저가 먼저 찾았습니다. 뭐죠? 실행. 실행. 그렇죠. 강력한 실행. 실행. 뭐든지 뭐 장착도 좋고요. 네. 쉬는 것도 좋고요. 징계도 좋고요. 네. 실행. 확실한 실행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방 추돌 장치 기계로만 제도로만 단순화해서 하려고는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행이 담보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번에 실행이 담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번째 이슈 재협상입니다. 이게요. 이번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대통령이. 네, 다녀오고 난 뒤에 잘 다녀왔다라고 되게 극찬을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엄청 대한민국